전국에서 열심히 투쟁하고 계시는 전농 회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왕군 농민회장 조배목입니다. 오늘 저는 농지 문제와 관련되어서 교양 동영상 제작을 협조가 와서 함께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동지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 농지의 문제 그리고 이 농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에 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나라가 상당히 난립니다. 저는 애초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안정화라는 정책을 이야기할 때 저 정책은 틀렸다라고 공언을 하고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면은 기본 핵심이 토지와 집인데 왜 문재인 정부는 집에만, 아파트만 모든 영향을 쏟고 있는가? 두 번째, 왜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라고 하지 않고 안정화라고 하는가? 결국은 현재 아파트 값을 안정화시키는 것. 현재의 수준에서 평준화시키는 것이 목표구나. 저렇게 해서는 과실적인 토건공화국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이었고, 거기에 농지, 토지가 빠져 있어서 100%가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저는 LH 문제가 불거졌다고 봐지고요. 지금이라도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이 농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지를 모으고 주변에 이야기를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농지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왜곡되어 왔고 훼손되어 온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입니다. 부재 지주가 현재 약 60%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경자유전의 원칙이 훼손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지를 바라보는 이 농지 소유의 문제가 이렇게 왜곡된 데는 정확하게는 거기에 인간의 욕심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비농업인이든 농민이든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원론적으로 농지는 농작물을 경작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죠. 근본인데 일반인 도시민들은 단순히 농지를 사실은 재산 축적의 도구 내지는 투기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럼 농민들은 어떤가? 농민들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다르겠죠. 어쨌든 이 땅은 생명이고 농업은 생산수단이 가장 근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농지의 문제가 현재의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의 바람처럼 안정화로 갈 거냐의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보면은 절대다수의 우리 농민들 또한 이게 정상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안정화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즉 내 이익이 그 농지에 투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서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농지의 가격이라도 제대로 보존이 되어서 내가 팔았을 때 금전적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여기엔 인간의 욕심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손을 놓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농민들 스스로도 손을 놓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농지의 문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농지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지고요. 네, 그러면은 농지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개정되어 왔는지를 잠깐 봐야 되는데요. 농지법은 199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농지를 다루는 법은 있었지만 말 그대로 농지법이 만들어진 것은 1996년입니다. 그런데 이 농지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약 14년 동안 제가 2007년 이전에는 아예 그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못 찾았는데요. 그러니까 총 제가 봤을 때는 40차례 이상, 한 50차례 이상 개정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 무수한 개정의 역사가 어떤 과정이냐면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훼손하는 역사였다는 겁니다.
특히나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했던 이 2004년도는 완벽하게 경자유전을 원칙을 무너뜨리는 구농지법과 신농지법으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특히나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이 가속화되는 이 시기에 실질적으로 농지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소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버렸던 아주 개혁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농지법이 경제유전의 원칙을 훼손해왔던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상당히 우리가 농민들이 붕괴를 했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투쟁도 했지만, 사실상은 이 흐름을, 개혁의 흐름을 바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남의 어느 한 지역의 이 직불제 신청 건수에서 나타나는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은, 인구가 한 2,800명 정도 사는 여기에서 자격농 필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격농 필지가 23.6%고 임차농 필지가 76.4%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 임차농은 아버지 걸 자식이 임차하는 수도 있고, 왜냐면 경영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혹은 뭐 부부 간에도 땅을 임차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들어가 있지만은, 이게 보편적인 데이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격농과 임차농을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나게 원칙적으로 괴리되어 있는 자료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지들이 이 자료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처음 이걸 봤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라는 건데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농업경영계획서입니다. 이 서류 두 가지는 내가 농지를 구입을 하게 되면 반드시 면사무소나 업사무소의 산업계 직원인데 제출을 해야지만, 이게 통과되어야지만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농민들은 농사는 쇠고까지 지어도 거기서 이윤이 안 남으니까 땅 살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류를 본 적이 없는 거죠. 이 서류는 대부분이 도시에 있는, 도시의 어떤 부재주들이 이용하는 서류입니다. 근데 이 서류가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제출을 해야 되는 서류인데, 핵심은 아무나 땅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농지를. 이번에 LH 직원들도 아무나 땅을 구입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부정이 없습니다. 불법이 없습니다. 마치 불법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농지법 상으로는 그 사람들 농민입니다. 거기 나무를 심어놨던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나락을 심을 기라고 그랬는데 나무를 심었다, 그 불법이다. 물론 농업경영계획서에 그렇게 썼지만 그 큰 문제 아닙니다. 우리 농민들도 올해 내가 감자 심으려고 그랬다가 그 밭에 뭐 다른 옥수수나 당근을 심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했던 그 내용들은 불법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이 농지법이 개정이 이렇게 되면서 심각하게 아무나 땅을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이 문제를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한 번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있죠. 제가 봤을 때는 혁명하는 겁니다. 세상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유화하는 거죠. 중국이나 북한처럼 농지를 국유화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면 되죠. 그러나 이 욕망 덩어리인 자본주의적 인간인들이 있는 이 사회에서 과연 이 국유화가 가능할 것인가, 혁명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보고요. 그러면은 현재의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저희들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고민했던 안을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현재 농지가 소유는 누가 하고 있고 이용은 누가 하고 있는지를 정확한 실태가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부재지주가 한 60%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도 추정 취지의 농림부도 이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수조사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목이 밭인데 논으로 쓰는 데도 있고, 임야인데 밭으로 쓰는 데도 있고, 한 필지 땅이 있는데 옛날에 다 합쳤음에도 불구하고 필지가 구분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하천부지와 논이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게 농지와 관련돼서는 소유주 문제부터 해서 필지 관리 뭐 이런 까지 상당히 왜곡되고 있고 심각할 정도로 데이터가 정리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농지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누가 이용하고 있는지를 실태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특위에서 6개 법정리를 조사를 해보니까는 그 문제점이 일부 드러났습니다. 일부 드러났다는 것이지 전체의 내용이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경기도 이쪽은 이번에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심각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심각한 걸 대충 우리는 합리적 의심만 하고 있지 그 데이터가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소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농지법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헌법이 모법이지 않습니까? 헌법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들어가 있어서 아무나 땅을 살 수 없다라고 해놨지만 하위법인 농지법에서는 6조의 1항과 2항을 보시면은 아무나 소하지 못한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예외를 둔다. 2항에 이러한 예외를 둔다 안에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번 안에는 가부터 바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한 14개 정도의 예외 조항을 우리 농지법에는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근데 그 14개 중에 국가가 뭐 소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소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학습 시범포, 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니까. 근데 제일 핵심은 그 중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3, 4, 5번입니다. 3번은 주말 체험농장. 이게 노무현 정권 때 만드는 거 아닙니까? 300평 이하. 이번에 그 농림부 차관도 이거에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상속농. 세 번째 이농입니다. 주말 체험 농장은 이미 그 도시 근교에 농지 투기 목적으로 이미 활성화되어 왔고 경기도 인근에서는 이 토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상속농지입니다. 이게 지금 1만 제곱미터 3,000평이죠. 3,000평은 소유할 수 있고 그 이상이라도 농어촌 공사에 임대를 하거나 내가 공짜로 누구인데 명장을 하거나 하면 훨씬 그 이상도 소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옥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 상속농지, 인옥농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게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속농지와 관련돼서는 한 2, 3년이 지나면 저는 국가가 사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사도 안 짓는 사람이 13,000평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옥농지, 이미 내가 농사를 짓다가 떠난 지가 제법 됐는데 이 사람 다시 돌아올 리가 없는데 그 땅을 왜 그 사람 소유로 맡겨둡니까? 요거 세 가지만이라도 일정 부분 법령을 개정을 해서 한다라면은 농지의 문제는 선순환 구조를 탈 수 있는 중요한 계기점을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지관리청을 제도를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 농지관리청 혹은 직불청 해내는데 이미 외국에서는 직접 지불 제도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기본 직불 120만 원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면적 직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직불청을 신설해서 여기서 농지 관리나 행정 통합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앞서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전수조사의 내용을 완전히 데이터화해서 농민들이 이용하기 쉽게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직불청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이 부재지주가 직불금을 받아가는 직불금 부당 수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당 수용 문제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강한 벌금을 내린다든지 이렇게 저희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제 농민헌법 개정 이야기를 했는데요. 개헌 문제가 어쨌든 지금은 조용하지만 또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87년도에 만들어진 헌법이 이미 한 세대가 지났고 세상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헌법이 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개정 헌법 안에 경자 유전의 원칙을 확실하게 세우고 농지 임대차 문제도 저는 그 헌법의 안에 내용을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안에는 또 중요하게는 토지 공개념, 그 다음에 공익적 가치 이런 것들도 명문화 시켜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농민의 농지 소유와 관련돼서 농지증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이 농지증을 아무나 소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저는 빨리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농사를 지을 사람이라면은 적어도
농지를 구입할 때 한 2년, 뭐 길게는 3년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영농 경력이 있는 사람이 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개나 소나 뭐 아무나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년 이상 영농 경력 활동자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농지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농회사 법인의 문제. 이 이명박 때 완전히 법을 바꿔가지고 농업회사 법인의 구성 요건, 그 다음에 출자 이런 것들을 도시에 있는 사람들 아무나 할 수 있게끔 거진 다 열어줬습니다. 완전히 그 규제의 장벽을 낮춰놨어요. 그러니까 농업회사 법인들이 거진 투기꾼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딱 마음대로 살 수 있거든요, 농지를. 그럼 농지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투기로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농업 경영제법을 바꾸어서 도시민들,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그 문턱을 굉장히 높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투기했다고 나오는 농지들 전부가 저는 국가가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사후제도로서 우리 농지법은 그 비농민이 농지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1년에 한 20만 헥타르 이상을 농림부가 소위 말하는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걸 다 아실 겁니다. 왜냐면은 처음에는 실태 조사를 나가지 않습니까? 실태 조사에 나가서 아재 와요 뭐 농사를 안 짓고 이래 놔뒀습니까? 라고 하면은 1년간 유예기간을 줍니다. 1년간 유예기간을 주는데 1년 안에 거기에 대충 씨 뿌리거나 뭐 감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농사 짓는다 이렇게 해서 다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거든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그게 그 유예기가 1년이 아니라 6개월 정도로 굉장히 단축을 시켰다고 봅니다. 단축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행을 안 하면은 이행강제금을 그 20%, 그 공시지가 20%를 부과하게 돼가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농지 처분을 바로 하게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농민이라면은 그 휴경지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또 한개 농지가 아닌 이상 6개월 이상 농지를 묵혀두는 경우가 거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농민들은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하거든요. 근데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은 거기에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을 엄두를 못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이번에 LH 공사 직원들이 거기 씨 뿌린 놈이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다 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그게 왜 제일 쉬우니까. 오히려 제 맘 같아서는 한 3년 정도는 그 나무 같은 거 심으면 안 된다 이런 정도 좀 넣고 싶어요. 근데 그게 과도한 규제라고 또 막 난리를 칠기기 때문에 이 사후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요거는 좀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농지특별사업경찰제도 요거는 뭐 조금 고민을 좀 깊이 하고 뭐 실현 가능한 제도라고 보는데요. 농림부에서 하는 농시 전수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읍면 사무소에 그 산업계 직원이 합니다. 산업계장이 하든가 밑에 그 주사가 하든가 이래 하는데 농기법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공부를 시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가서 보고 뭐가 심기는가 안 심기는가 이런 것만 대충 보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감시 활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저는 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농지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좀 뽑아서 이 사람들은 상시 다니는 거죠. 근데 5년 내에 구입한 토지들은 아주 심각하게 농지법을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농지들을 대상으로 해서 철저하게 이행점검을 해가지고 특별사법경찰제도는 도입을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나고요. 제가 좀 전에 이건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게 사실은 아주 긴 내용이고 복잡하고 내용이 많은 건데
짧게 해달라 그래서 굉장히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를 해서 아마 우리 회원 동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게 좀 많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번 LH 투기를 계제로 해서 농지법 전면 개정에 우리 전동이 나서야 된다. 그리고 농지의 문제를 경제유전의 원칙에 입각해서 정상화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길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